야, 니녀는 뭐냐? 술집 아가씨야? 해병대 위병소 앞에 나타난 빨간 오픈카와 섹시한 미녀 대대장이 침 흘리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설의 해병대 최초 사성 장군임이 밝혀지며 벌어지는 대참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곳.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1사단 서문 위병소 앞은 주말을 맞아 면회객들로 북적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위압적으로 서 있는 그곳에는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면회객들은 대부분 짐을 바리바리 싸든 부모님이나 수줍은 표정의 여자친구들이었다. 모두들 군기가 바짝 든 헌병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출입 절차를 밟고 있었다. 팔각모를 쓴 헌병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다림질이 칼같이 된 붉은 명찰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엄숙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를 단숨에 깨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부앙! 마치 전투기가 저공 비행을 하는 듯한 엔진 소리가 포항 시내 쪽 도로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위병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오픈카였다. 뚜껑이 열린 스포츠카는 거침없는 속도로 달려와 위병소 바로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운전석에는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긴 머리카락을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주변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천혜주였다. 그녀의 차림새는 보수적인 군부대 앞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진홍색 민소매 원피스는 그녀의 탄탄한 구릿빛 피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끈 하나로 지탱되는 어깨 라인과 깊게 파인 쇄골, 그리고 걸을 때마다 근육이 갈라지는 허벅지까지. 그녀는 마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키리를 신은 탓에 키는 180cm에 육박해 보였고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웬만한 남자들을 압도했다. 저 여자 뭐야? 연예인인가? 우와, 몸매 봐. 진짜 죽인다. 근데 여기 면회 온 거 맞아? 미쳤네. 저런 옷을 입고 해병대를 온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자들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훑느라 바빴고 여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하지만 천혜주는 그런 시선 따위는 익숙하다는 듯 껌을 딱딱 씹으며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와 피자, 치킨 등 먹을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휴, 우리 필승이 이거 다 먹일 수 있으려나. 녀석 말라깽이가 됐으면 가만 안 둬야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선글라스를 살짝 코끝으로 내렸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장난기 가득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짐을 챙겨 들고 위병소로 다가가자 근무를 서던 헌병 상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세웠다. 저기,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헌병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눈앞의 여성이 풍기는 묘한 압박감 때문이었다. 오필승 병장 면회. 이모라고 전해. 천혜주가 쿨하게 말했다. 오필승 병장님 말씀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천혜주는 핸드백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헌병은 신분증 속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지금 눈앞의 여성과 같았지만 생년월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50이 넘었다고? 말도 안 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실례지만 본인 맞으십니까? 너무 젊어 보이셔서. 어머 총각. 말 참 예쁘게 하네. 나 맞아. 관리 좀 빡세게 했지. 천혜주가 피식 웃으며 윙크를 날렸다. 헌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안내실로 가셔서 대기해 주십시오. 천혜주는 헌병에게 손키스를 날리는 신용을 하고는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녀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모조리 그녀에게 쏠렸다. 전방주시. 야, 눈 안 돌려? 인솔하던 간부가 소리를 질렀지만 간부조차도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느라 바빴다. 회색빛과 국방색으로 가득 찬 군부대에 떨어진 붉은 꽃 한 송이. 그것은 해병대 제1사단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곧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저 멀리 본청 건물에서 나오던 한 남자의 눈에 그녀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방기태 중령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침 회의 때 사단장에게 작전 계획 미비로 깨진 탓이었다. 그는 화풀이 대상을 찾으며 부대 곳곳을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안에서도 악질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부하들에게는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고 밖으로는 군복의 권위를 이용해 거들먹거리는 전형적인 똥군기의 화신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연병장 가로수길을 런웨이처럼 걷고 있는 붉은 원피스의 여인. 군부대라는 신성한 곳에 저토록 천박하고 야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다니. 방기태의 찌그러진 보수성과 비뚤어진 성관념이 꿈틀거렸다. 동시에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를 보자 더러운 욕정이 솟구쳤다. 저건 뭐야? 어디 술집 마담이 면회라도 왔나? 방기태는 젠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로 주임원사와 당번병이 곤란한 표정으로 따라붙었다. 거기 민간인. 동작 그만. 방기태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천혜주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팔자걸음으로 다가오는 배 나온 중년 장교가 들어왔다. 계급장은 중령. 무궁화 2개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저를 부르신 겁니까? 천혜주가 짝다리를 짚으며 물었다. 그 당당한 태도에 방기태는 더욱 기분이 상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꼬라지로 들어온 거야? 여기가 내 안방이야? 아니면 나이트클럽이야? 방기태가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었다. 천혜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씀이 좀 거치시네요. 조카 면회 왔습니다. 복장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야, 척 보면 몰라? 젖가슴 다 내놓고 허벅지 다 보여주고. 이게 군인들 사기 떨어뜨리려고 작정했어? 너 간첩 아니야? 방기태는 검지손가락으로 천혜주의 가슴 쪽을 삿대질하며 킬킬거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말 조심하시죠, 중령님. 시선도 불쾌합니다. 천혜주가 싸늘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방기태는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다. 불쾌해? 하, 웃기고 있네.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 어디서 굴러먹다 왔어? 저기 포항 죽도시장 뒷골목 룸살롱에서 왔냐? 방기태는 한술 더 떠서 천혜주의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몸매 하나는 죽이네. 관리 좀 받았나 봐? 견적이 얼마나 나왔어? 얼굴도 싹 갈아엎은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혜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현역 시절 북한군 최정예 부대와 대치할 때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장교의 수준이 이토록 바닥이라는 사실에 대한 참담함이었다. 왜? 내 말이 틀려?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 늑다리 스폰서 하나 물어서 골프 치러 다니다가 심심해서 젊은 애들 구경하러 왔지? 오필승이? 그 새끼는 또 어떤 놈이야? 너랑 무슨 사이야? 조카 좋아하시네. 돈 주고 파트너로 데려온 거 아니야? 방기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쓰레기통에서 썩은 음식물을 꺼낸 것보다 더 역겨웠다. 야, 얼마면 되냐? 방기태가 불쑥 천혜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오늘 저녁에 나랑 술이나 한잔하지. 내가 대대장인데 밖에서 한 잔 사줄게. 군인 오빠들이 힘이 좋잖아. 서비스만 좋으면 내가 용돈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기태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천혜주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쳐낸 것이었다. 어라? 이 여자가 지금 감히 대대장 몸에 손을 댔어?
방기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어디서 천한 술집 작부가 귀한 군인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제 발로 못 나갈 줄 알아. 헌병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다 유치장에 쳐넣어. 방기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위병소 쪽에서 누군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붉은색 팔각 모만 쓴 근육질의 청년이었다. 오필승 병장이었다. 그는 면회 방송을 듣고 달려나오다가 멀리서 이모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모. 필승은 숨을 헐떡이며 천혜주와 방기태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온몸은 땀과 훈련의 흔적으로 번들거렸다.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오필승, 면회 왔습니다. 필승은 방기태에게 경례를 했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 병장. 너 잘 만났다. 이 여자 뭐냐? 내가 불렀어? 방기태가 비아냥거렸다. 제 이모님이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필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함부로? 야 임마. 내 이모가 먼저 나 쳤어. 그리고 꼬라지를 봐라. 저게 이모냐? 딱 봐도 업소 여자잖아. 너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이런 여자 상납하는 거냐? 대대장님. 필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과하십시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병장 나부랭이가 대대장한테 눈을 불하려? 너 영창 가고 싶어? 가정교육을 발로 배웠냐? 아, 저런 여자가 이모니까 집구석 수준 뻔하지. 애비 어미는 있냐? 콩가루 집안 아니야? 방기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생각하자 더욱더 악랄하게 오필승의 가족을 모욕했다. 천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카가 자신 때문에 상관에게 모욕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승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나게 했다. 비켜라 필승아. 이모 참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군대의 문제다. 내가 해결한다. 천혜주는 방기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키릴 덕분에 방기태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어던졌다.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의 그것보다 더 서늘했다. 방기태 중령. 자네 군번이 어떻게 되나? 천혜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뭐? 군번? 내가 알아서 뭐하게? 복권 번호라도 찍으려고. 해사 몇 기야? 50기? 51기? 머리 굴리는 수준을 보니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겠군. 이 미친 여자가. 방기태가 손을 들어 천혜주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도로를 꽉 채우며 달려오는 검은색 세단 행렬 때문이었다. 맨 앞차에는 붉은색 성판에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해병대사령관의 차였다. 사령관님? 방기태는 때리려던 손을 급히 머리로 올려 경례 자세를 취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령관님이 왜 여기에? 시찰 일정이 없는데? 차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거구의 사내가 내렸다. 왕거친 해병대사령관이었다. 그는 모자를 고쳐 쓸 새도 없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방기태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필승, 대대장 방기태. 현재 민간인 난동 제압 중입니다. 이 여자가 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나 왕거친 사령관은 방기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태풍처럼 방기태를 밀치고 지나갔다. 방기태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나뒹굴었다. 왕거친 사령관은 천혜주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 덩치 큰 사령관이 해병대의 수장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앞에서 차려 자세를 취하더니 땅이 울릴 정도로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인 것이다. 필승, 사령관 왕거친 대장님께 신고합니다. 정적. 파도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방기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떡 벌렸다.
주변에 있던 헌병들도 오필승 병장도 구경하던 면회객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천혜주는 삐딱하게 서서 팔짱을 꼈다. 왕 장군, 자네 부하 교육을 아주 개판으로 시켰더군. 내가 술집 마담이라던데?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왕거친 사령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놈이 감히 대장님께. 왕거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방기태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방기태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전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그 술집 여자가 바로 전설 속의 인물, 대한민국 유일의 해병대 출신 사성 장군 천혜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포항의 바닷바람이 멈춘 것 같았다.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지워진 채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 앞은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천혜주와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있는 거구의 해병대사령관 왕거친 중장,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넋이 나간 방기태 중령이 있었다. 방기태의 뇌는 현재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 사령관이 대장님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장이라는 호칭은 사성 장군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해병대 역사상 사성 장군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전설적인 합참의장 독사 천혜주. 설마 저 여자가? 저 룸살롱 마담 같은 여자가? 말도 안 돼. 천혜주는 50대 할머니잖아. 저 여자는 기껏해야 30대인데? 방기태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왕거친 사령관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천혜주는 팔짱을 낀 채 선글라스 너머로 왕거친을 내려다보았다. 쉬어 왕 장군.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떨어지자 왕거친은 그제야 경례를 풀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사령관 왕거친. 대장님을 뵙습니다. 포항에는 어인일로. 어인일? 내 조카 밥 좀 먹이러 왔다. 그런데 입구에서 아주 재미있는 꼴을 봤네. 자네 부하가 나보고 술집 여자라더군. 몸매값이 얼마냐고 묻던데. 혹시 해병대 예산이 부족해서 간부들이 포주 노릇이라도 하는 건가? 천혜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왕거친의 가슴에 박혔다. 왕거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늘 같은 선배이자 존경하는 상관을 능욕한 부하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왕거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방기태를 내려다보았다. 방기태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굶주린 곰의 눈이었다. 야, 방기태. 왕거친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저음 같았다. 사령관님.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저는 신원 미상의 민간인이 난동을 부리길래. 아가리 닥쳐. 왕거친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 내놈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분이 누구신지 몰라? 대한민국 해병대의 신화. 최초의 사성 장군. 천혜주 제독님이시다. 내놈이 소위 계급장 달고 기어다닐 때 이미 서해교전에서 적함을 수장시키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제독이라는 호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장군을 높여 부르는 전통적인 표현이었다. 그 이름의 무게감이 방기태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천혜주.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름. 전설적인 훈련 일화들의 주인공. 그 독사가 지금 내 눈앞에 그것도 붉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다니. 방기태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방기태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하지만 천혜주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일어나. 천혜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군인은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다.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야. 일어나라, 방중령. 방기태가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왕 장군. 예. 대장님. 여기 보는 눈이 많다. 가족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 내 조카 면회는 시켜줘야지. 그리고 자네 그 술집 여자 드립에 대한 해명은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천혜주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오필승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살벌한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한 이모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필승아, 짐 챙겨라. 안으로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이모. 오필승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그의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주변의 병사들은 오필승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전설적인 사성 장군의 조카라니.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묵묵히 훈련받았던 그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천혜주는 왕거친 사령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뒤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축 늘어진 방기태와 헌병들이 따랐다. 포항의 붉은 태양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단 본청 대회의실. 평소라면 작전 회의가 열렸을 그곳은 지금 간이 청문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상석에는 천혜주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왕거친 사령관과 제1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배석했다. 방기태 중령은 피고인석도 아닌 회의실 한가운데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천혜주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 맛 좋네. 역시 해병대 커피가 제일 진해.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와 달리 방기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자, 방중령. 아까 위병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볼까? 천혜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얼마면 되냐고 했나? 그리고 룸살롱 운운했었지? 그것은 제 입이 찢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방기태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재미있는 건 말이야. 자네의 그 발언이 단순히 나에 대한 모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네는 민간인 여성을 단지 옷차림이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성매수 대상으로 취급했어. 그리고 대한민국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상납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겼지. 이게 해병대 장교로서 가당키나 한 언행인가? 천혜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내 조카 필승이에게 뭐라 그랬어? 콩가루 집안? 부모 없는 자식? 천혜주는 서류철 하나를 방기태 앞으로 던졌다. 퍽 소리가 났다. 읽어봐. 방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오필승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가족 사항란에 적힌 부모님의 이름 옆에는 순직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필승이 아버지, 내 형부야. 해병대 연평부대장이었다. 연평해전 때 부하들을 지휘하다가 파편을 맞고 전사했어. 언니는 그 충격으로 필승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필승이는 고아가 됐지만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자원입대해서 수색대에 들어온 아이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그 고귀한 희생을 콩가루라고 불렀나?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왕거친 사령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석한 다른 장교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기태를 노려보았다. 전우의 유자녀, 그것도 영웅의 아들을 모욕한 것은 해병대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기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중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사령관님, 이자의 평소 행실은 어떤가? 천혜주가 왕거친에게 물었다. 왕거친은 기다렸다는 듯 감찰 참모에게 눈짓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찰 참모입니다. 방기태 중령에 대한 익명투서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및 가혹 행위, 그리고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 지역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수수 의혹 등이 있습니다. 감찰 참모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방기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군. 이런 자가 어떻게 아직까지 군복을 입고 있었지? 해병대 인사 시스템이 썩었나? 천혜주가 비릿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왕거친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앉아, 왕 장군. 자네 탓하자는 게 아니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지. 천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기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방기태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방기태, 너는 오늘부로 군인의 명예를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질 자격도 없었지.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내가 달고 있는 그 붉은 명찰. 그건 수많은 선배 해병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상징이다. 내 따위가 더럽힐 물건이 아니야. 천해주는 방기태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이모. 아니, 대장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필승이 들어왔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필승이 들어와라. 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 방기태 중령님. 아니, 방기태 씨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개인의 모욕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 대대원들은 자부심이 아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지휘관으로 남는다면 해병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필승의 뼈있는 말에 천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나, 방기태? 병장한테 듣는 훈계가 아주 뼈아프겠어. 방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의 눈물이었다. 헌병대장. 천해주가 외쳤다. 예. 헌병대장. 이자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독, 명예훼손,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수수 및 품위 유지 위반이다. 헌병대 영창에 쳐넣고 군 검찰에 넘겨서 탈탈 털어. 먼지 한 톨까지 다 찾아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게 해. 알겠습니다.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방기태의 양팔을 잡았다. 계급장이 떼어지고 포승줄이 묶였다. 사령관님, 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방기태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왕거친 사령관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방기태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방기태가 끌려나간 후 천해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끼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어휴, 아까운 내 시간. 갈비 다 식었겠네. 그녀의 말에 경직되어 있던 장교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왕 장군, 사단장. 고생들 했어. 이 뒷수습은 자네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내 조카랑 밥이나 먹으러 갈게.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식사는 사령부 식당을 비워두겠습니다. 됐어. 애들 불편해하게 무슨. 그냥 면회실 구석 자리 하나면 돼. 아, 그리고 우리 필승이 외박 좀 시켜줘도 되지. 당연합니다. 특별 포상 휴가를 주셔도 됩니다. 왕거친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해주는 피식 웃으며 오필승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필승아. 이모가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면회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천해주와 오필승이 들어오자 안에 있던 병사들과 가족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이미 소문이 쫙 퍼진 뒤였다. 악질 대대장을 참교육한 전설의 이모님. 병사들에게 천해주는 이미 아이돌이나 다름없었다. 천해주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싸온 음식을 펼쳤다. 한우갈비, 치킨, 피자, 잡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많이 먹어라. 훈련받느라 고생했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천해주는 위생 장갑을 끼고 갈비를 뜯어 필승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방금 전까지 설이 빨갛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조카 바보 이모의 모습이었다. 이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필승이 갈비를 우물거리며 말했다. 뭐가? 이모가 오면 이렇게 소란스러워질까봐. 그래서 그동안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모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또.
쓸데없는 소리.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오늘 소란 피운 게 너 때문만은 아니야. 해병대가 썩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선배가 어디 있니? 덕분에 쓰레기 하나 치웠잖아. 잘 된 거야. 천혜주는 쿨하게 콜라를 들이켰다. 그리고 너 아까 멋있더라. 진정한 해병은 약자를 보호한다. 그 말 내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는데 형부가 들었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춤췄을 거다. 필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가 저한테는 부모님이고 스승님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으니까 닭다리나 뜯어. 군인은 밥심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주변의 병사들도 힐끔힐끔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왕거친 사령관이 면회실로 찾아왔다. 그는 정복 상의를 벗고 간편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대장님,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왕 장군. 여기 앉아. 치킨 한 조각 해. 아닙니다. 배부릅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왕거친이 머뭇거렸다. 뭔데? 병사들이 대장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다들 전설의 천혜주 제독님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혜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거참 늙은이 잔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 알았어. 천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병사들과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다. 앉아, 다들 편하게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편안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반갑다 후배들아. 나는 예비역 해병 천혜주다. 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계급장이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다. 진짜 존경은 너희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전우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해병대는 겉멋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붉은 명찰은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위험할 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천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연애들도 좀 하고 그래라. 군발이 냄새난다고 차이지 말고 운동해서 몸도 좀 만들고. 이상. 병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딱딱한 훈화가 아닌 진짜 누나 같은 조언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그날 오후 천혜주는 오필승을 자신의 빨간 오픈카에 태우고 부대를 나섰다. 특별 포상 휴가를 받은 필승은 조수석에 앉아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모, 우리 어디 가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자. 7번 국도 타고 해안도로 좀 달리다가 맛있는 회나 한 접시 먹으러 가자. 오픈카의 지붕이 열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이쳤다. 천혜주는 선글라스를 끼고 엑셀을 밟았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꽉 잡아라 필승아. 이모 밟는다. 으악. 이모 살살이요. 붉은 스포츠카는 포항의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푸른 바다와 붉은 차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은밀한 방에서 누군가가 방기태의 체포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뭐라고? 방기태가 잡혀갔어? 상대가 천혜주라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천혜주. 감히 내 자금줄을 건드려? 예비역 주제에 설치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군.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장시켜버려야겠어. 독사는 사냥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숲속에는 더 큰 맹수가 숨어 있었다. 이제 전장은 포항에서 서울로, 군부대에서 정치판으로 옮겨지려 하고 있었다. 경북 포항의 7번 국도는 평화로웠다. 천혜주의 붉은 오픈카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끼고 시원하게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조카 오필승은 난생 처음 타보는 슈퍼카의 속도감과 이모와의 오붓한 시간에 들떠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이모가 사준 싱싱한 자연산 회를 배 터지게 먹고 해안 도로를 달리며 나누는 대화는 그간의 고생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606호.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여당 실세인 마창수 의원의 방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마창수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방금 전 보고된 내용을 곱씹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기태 그 멍청한 놈이 천혜주한테 걸려서 영창에 갔다고. 마창수가 시가를 비벼 끄며 물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가늘고 차가웠다. 예, 의원님. 현장에서 왕거친 사령관까지 합세해서 꼼짝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방기태가 입을 열면 우리 쪽 군납 리베이트 건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기엔 방기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좌관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마창수는 혀를 채찼다. 방기태는 마창수의 고향 후배이자 해병대 내에서 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충견이었다. 군복 납품 비리부터 부식비 횡령까지 방기태를 통해 마창수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만 해도 수십억이었다. 천혜주. 그 독사 같은 년. 전역했으면 조용히 늙어 죽을 것이지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마창수는 천혜주를 잘 알았다. 아니 싫어했다. 현역 시절 천혜주는 정치권의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기로 유명했다. 마창수 역시 과거에 인사청탁을 넣었다가 천혜주에게 국방은 장사판이 아닙니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쫓겨난 적이 있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찰 쪽에 손을 써서 방기태 수사를 막을까요? 아니,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 상대는 천혜주야. 전공법으로는 안 돼. 여론을 이용해야지. 마창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지금 대중들은 공정과 갑질에 예민해. 천혜주가 아무리 영웅 대우를 받아도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를 휘젓고 다니며 현직 대대장을 구속시켰다. 이거 그림 나오잖아. 전관예우 갑질 계급장 떼고 붙자더니 진짜 계급장 떼버린 전직 대장. 자극적이고 좋네. 아,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입고 갔다는 옷, 빨간 원피스의 키릴이라며? 사진 있어? 예, 현장에 있던 병사들이 몰래 찍어 올린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보좌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사진 속 천혜주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군부대라는 배경과 대조되어 이질적으로 보였다. 좋아. 이걸로 도배해. 군부대에 란제리 룩 입고 나타난 전직 장군, 조카 면회 빙자한 황제 갑질, 대대장 무릎 꿇리고 왕처럼 굴림. 기레기들한테 뿌리고 댓글 부대 풀어서 여론 조작 시작해. 천혜주를 파렴치한 꽃뱀 장군으로 만들어버리라고. 마창수의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의 인터넷망은 오염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포항의 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필승의 표정이 굳어졌다. 휴대폰을 보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필승아, 왜 그러니? 쟀어? 천혜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필승은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려 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리 줘봐. 천혜주는 단호하게 필승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가 떠 있었다. 단독 충격. 해병대 전설시 장군 파격 노출 의상으로 부대 활보 논란 특종 내 조카 건드리면 죽어. 전직 사성 장군의 빗나간 가족 사랑, 현직 지휘관 인격 살인 사설 군대는 사유지가 아니다. 예비역 장성의 도 넘은 월권행위 규탄한다. 댓글창은 더욱 가관이었다. 와, 나이 먹고 저런 옷 입고 싶나? 주책이다. 사성 장군이면 뭐해? 인성이 바닥인데. 대대장 불쌍하다. 조카백 믿고 군 생활 편하게 하겠네. 저게 공정이냐? 천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잡고 있는 커피잔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이모,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필승이 울먹였다. 필승아. 천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전쟁터에서는 총알만 날아오는 게 아니다. 유언비어, 선동, 모략. 이것도 다 적의 무기야.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다. 그때 천혜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왕거친 해병 대사령관이었다. 대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국방부랑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위원들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난리치고 기자들이 사령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마창수 의원 짓이 분명합니다. 왕거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천혜주는 피식 웃었다. 왕 장군, 쫄지 마. 해병이 기죽게 왜 그래?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대장님 명예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마창수 그 너구리 같은 놈이 기어이 꼬리를 내밀었구먼. 잘 됐어.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몸 좀 풀겠네. 천혜주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필승아. 휴가는 여기까지다. 이모 어디 가시게요? 서울로 가서 해명하실 거예요? 해명? 아니. 해병대는 변명 같은 거 안 해. 적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해서 뼈도 못 추리게 박살을 낼 뿐이지. 천혜주는 선글라스를 다시 꼈다. 붉은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여전사, 아니 전쟁의 신 아레스 그 자체였다. 서울로 간다. 여의도 쥐새끼를 잡으러. 서울로 올라온 천혜주는 자신의 집이 아닌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형 건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폐업한 카센터 같았지만 이곳은 천혜주가 현역 시절부터 비밀리에 운용해온 사설작전기지, 일명 독사의 둥지였다. 그녀가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공구들 사이로 최첨단 서버 장비와 상황판이 드러났다. 천혜주는 구석에 있는 비상 연락망 단말기를 켰다. 붉은색 비상 버튼을 누르자 암호화된 신호가 전국 각지로 뻗어나갔다. 코드 레드. 독사가 깨어났다. 집합하라. 30분도 채 되지 않아 창고 앞으로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인물은 깡마른 체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청년이었다. 필승. 신고합니다. 예비역 해병대 정보통신대대 중사, 코드네임 갈매기 도착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여론 조작 추적의 달인이었다. 두 번째는 덩치가 곤만한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성. 필승. 예비역 해병대 수색대 원사, 코드네임 불공 왔습니다. 어떤 놈 뼈를 분해해 드릴까요? 그는 인간 병기라 불리던 무술의 고수이자 경호 전문가였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 필승. 전 국군방첩 사령부 수사관, 코드네임 가오리입니다.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 그녀는 정보 수집과 뒷조사의 귀재였다. 이들은 모두 천혜주가 현역 시절 아꼈던 부하들이자 전역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천혜주 라인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다들 오랜만이군. 늙지도 않았어. 천혜주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았다. 대장님 뉴스 봤습니다. 마창수 그 개자식 짓이죠? 제가 당장 가서 그놈 모가지를. 불곰이 씩씩거렸다. 진정해. 힘으로 해결할 거였으면 너희를 부르지도 않았어. 이번 전쟁은 정보전이다. 천혜주는 상황판 앞에 섰다. 갈매기, 지금 당장 마창수와 연결된 댓글 조작 업체의 서버 위치 추적해. 그리고 방기태가 마창수에게 상납한 자금 흐름, 가오리가 맡아. 불곰은 마창수 의원실 주변과 그가 자주 가는 룸살롱, 골프장 CCTV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악.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시각 마창수는 천혜주의 반격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여론은 완전히 천혜주를 마녀 사냥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조차 여론의 눈치를 보며 천혜주와 거리를 두려 했다. 크크크. 천혜주 별거 아니네. 그냥 덩치 큰 계집애일 뿐이야. 이참에 완전히 매장시키고 차세대 상륙함 사업은 우리 형님 회사로 넘겨야겠어. 마창수는 고급 요정에서 술을 마시며 킬킬거렸다. 그때 그의 수행비서가 들어왔다. 의원님,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누구? 내가 부른 아가씨인가?
아닙니다. 그냥 배달 왔다고 하던데요. 배달? 시킨 거 없는데. 들여보내봐.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붉은 라이더 재킷을 입은 천혜주였다. 그녀의 손에는 철가방이 들려 있었다. 마창수는 눈을 의심했다. 너. 천혜주? 어머 의원님. 여기서 뵙네요. 짜장면 시키신 분 없나요? 제가 특별히 배달 왔는데. 천혜주는 철가방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룸 안에 있던 접대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갔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야 애들 뭐해. 이 여자 안 끌어내고. 마창수가 소리치자 밖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조폭들 마창수의 사설 경호원이 우르르 들어왔다. 이 누님은 뭐야? 곱게 생겨가지고. 조폭들이 천혜주를 에워쌌다. 마창수는 비열한 웃음을 되찾았다. 하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네. 천혜주, 내가 아직도 사성 장군인 줄 아나 봐. 여기선 넌 그냥 힘없는 아줌마야. 애들아, 이 아줌마 좀 정중하게 교육해드려라.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천혜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묶었다. 아줌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호랑이 굴. 여긴 그냥 쥐새끼 소굴이야. 퍽. 순식간이었다. 가장 먼저 덤벼든 조폭의 턱이 천혜주의 하이힐킥에 날아갔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뭐야? 나머지 조폭들이 당황하여 덤벼들었지만 천혜주는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해병대에서 익힌 무적도와 실전 격투술이 좁은 룸 안에서 빛을 발했다. 우당탕, 콰직, 테이블이 엎어지고 술병이 깨졌다. 천혜주는 조폭 하나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5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스피드와 파괴력이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건장한 조폭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천혜주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창수에게 다가갔다. 마창수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나 국회의원이야. 너 이거 폭행죄야. 살인미수야. 천혜주는 철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짜장면이 아니라 서류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있었다. 폭행? 정당방위지.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울걸? 천혜주는 서류 봉투를 마창수의 얼굴에 던졌다.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마창수가 차명 계좌로 받은 뇌물 리스트, 그리고 방기태와 나눈 불법 거래 내역들이었다. 이건 예고편이야 의원님. 내일 아침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거기서 본편 상영할 거니까 팝콘 준비해. 아, 팝콘 먹을 시간은 없겠네. 감옥 가느라 바쁠 테니까. 천혜주는 굳어버린 마창수의 볼을 톡톡 치고는 유유히 룸을 빠져나갔다. 충성. 수고하세요. 문 밖에는 이미 제압된 경호원들을 밟고 서 있는 불곰이 시익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님 몸 좀 풀리셨습니까? 조금.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폭풍 전야였다. 마창수 의원은 밤새 대책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선수를 치기로 했다. 자신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천혜주를 고발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로 한 것이다.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창수는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나타났다. 어제 천혜주에게 맞지도 않았으면서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어온 것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쿨러. 저는 어젯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천혜주 씨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다니. 마창수는 눈물 연기까지 펼쳤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속보를 타전했다.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천혜주가 깡패냐 구속시켜라는 댓글이 빗발쳤다. 그때였다.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활짝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혜주였다. 하지만 어제의 가죽 재킷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백의 정장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카리스마는 마창수를 압도했다. 그녀의 뒤로는 왕거친 해병 대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 장성 수십 명이 붉은 명찰을 달고 도열해 있었다. 그야말로 해병대 상륙 작전이었다. 천해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위, 뭐합니까? 저 여자 끌어내세요. 마창수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픈 척하던 것도 잊은 채였다. 의원님, 다리가 멀쩡하시네요. 기적의 치유라도 받으셨나? 천해주가 비꼬자 기자회견장에 폭소가 터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 있는 마창수의 다리를 비췄다. 마창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다시 주저앉았다. 천해주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좀 빌립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그녀는 마창수를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예비역 대장 천해주입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옷차림? 네, 제가 좀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천해주는 단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이 애국자인 척, 피해자인 척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제 요정에서 마창수가 했던 말들. 천해주 별거 아니네. 매장시키고 사업권 우리 형님한테 넘겨. 국민? 개돼지들이야. 선동하면 그만이지. 고화질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천해주의 옷 단추에 달려있던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갈매기가 해킹한 마창수의 댓글 조작 지시 문자 메시지, 가오리가 찾아낸 방기태의 뇌물장부 내역이 스크롤되어 올라갔다. 회견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은 질문도 잊은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저 여자가 마녀야. 마창수가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천해주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방기태 중령이 구속되기 직전 혹시 몰라 남겨둔 보험입니다. 당신이 시켜서 군납 비리를 저질렀다는 자백이 담겨 있죠. 어제 제 조카 필승이가 면회실 청소하다가 방기태 중령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더군요. 역시 수색대라 찾는 건 잘해요. 사실은 불곰이 찾아낸 것이었지만 조카의 공으로 돌리는 센스였다. 녹음기에서 마창수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기태야, 이번에 불량 방탄복 납품건 내가 총대 매라. 내 이름 나오면 너 죽어. 게임 끝이었다. 회견장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마창수 의원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작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마창수의 양팔을 잡았다. 휠체어는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이야. 천해주, 내가 감히 나를. 두고 보자. 마창수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천해주는 마창수가 사라진 문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잘 가쇼. 국립호텔 밥맛은 짬밥보다 맛없을 거다. 기자회견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왕거친 사령관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천해주를 향해 경례했다. 필승, 대장님 존경합니다. 천해주는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다. 아, 시끄러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서울 왔으니까 설렁탕 한 그릇 해야지. 그녀는 하얀 슈트 자락을 휘날리며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훗날 여의도 상륙작전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설적인 무용담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오필승은 전설의 조카가 아닌 전설을 도운 해병으로서 어깨를 펴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창수 의원의 구속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천해주 아리중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국방부 장관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천해주의 독사 둥지를 찾아올 정도였다. 장군님, 대통령 각하의 뜻입니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국방개혁을 이끌 적임자는 장군님뿐입니다. 부디 장관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은 삼고초려의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천혜주는 작업복 바지에 기름때 묻은 장갑을 낀 채 타고 있던 오토바이 엔진을 손보고 있었다. 비서실장 양반. 내가 말했지? 나는 정치는 젬병이라고. 여의도 그 탁한 공기 마시면 피부 뒤집어져서 싫어. 하지만 국민들이 원합니다. 지금 지지율만 봐도. 천혜주는 스패너를 내려놓고 비서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장관 천혜주가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 하는 믿음직한 군인들이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또 싸움판만 벌어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내 오토바이나 고치고 조카 녀석 저녁하면 맛있는 거나 사주면서 살 거니까 그만 돌아가.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녀에게는 기름때 묻은 자유가 더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반도를 향해 초대형 태풍 매기가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태풍은 하필이면 포항을 직격할 것으로 예보되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 대원이 재난구조작전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오필승 병장 역시 수색 대대원들과 함께 출동 준비를 마쳤다. 비바람이 막살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대민 지원 작전을 개시한다. 형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인근 마을이 고립되었다. 신속히 이동하여 주민들을 구조한다. 알겠나? 악. 수색대원들은 고무보트 IBS를 트럭에 싣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지붕 위에 고립된 노인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필승아, 저기 할머니부터 모셔. 필승은 거센 물살을 헤치고 보트를 접근시켰다.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필승이 할머니를 안아 보트에 태우는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거대한 통나무가 보트의 모터를 강타했다. 벅! 모터가 꺼지고 보트가 휘청거렸다. 설상가상으로 불어난 물살이 보트를 다리 교각 쪽으로 밀어붙였다. 위험해. 보트가 교각에 부딪혀 뒤집혔다. 필승은 물에 빠진 할머니를 가까스로 붙잡고 교각 기둥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 힘들었다. 무전기마저 물에 젖어 먹통이 되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어둠과 빗소리에 묻혀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수위는 점점 높아져 필승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였다. 투투투투투. 거센 빗줄기를 뚫고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민간 구조 헬기가 아닌 군용 수리온 헬기였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색대 오필승 병장. 정신줄 놓지 마라. 이모 왔다. 천혜주였다. 그녀는 뉴스를 보고 포항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거친 사령관에게 연락해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구조 헬기에 동승한 것이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레펠 로프가 내려왔다. 놀랍게도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구조대원이 아닌 천혜주 본인이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폭풍우 속에서 레펠을 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모, 안 돼요. 위험해요. 필승이 소리쳤지만 천혜주는 붉은색 구조조끼를 입고 날렵하게 내려왔다. 그녀는 교각에 매달린 필승과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필승아, 꽉 잡아. 내 손 놓으면 죽는다. 천혜주는 자신의 허리에 묶인 로프를 풀어 할머니와 필승의 몸에 단단히 결속했다. 이모는요? 이모는 어떡하려고요? 걱정 마. 나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야. 물귀신도 나보면 도망가. 올려. 천혜주가 수신호를 보내자 헬기가 상승하며 할머니와 필승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천혜주는 교각 기둥을 붙잡고 홀로 남았다. 물살은 이미 그녀의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때 상류에서 댐 방류가 시작되었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거대한 물벽이 천혜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이모.
헬기에서 내려다보던 필승이 절규했다. 물벽이 교각을 덮쳤다. 천혜주의 모습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대장님,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구조요원들도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솟구쳐 올랐다. 천혜주였다. 그녀는 떠내려오던 냉장고 문짝을 서핑보드처럼 붙잡고 물살을 타고 있었다. 야, 헬기, 줄 안 내려. 나 힘 빠져서 죽겠다. 천혜주는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도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태풍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와! 구조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다시 로프가 내려갔고 천혜주는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헬기 안에서 흠뻑 젖은 천혜주는 덜덜 떨고 있는 필승을 꽉 안아주었다. 봤지? 해병은 죽지 않아. 다만 젖을 뿐이지. 이모. 진짜 무모해요. 필승은 이모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영웅을 둔 조카의 감격스러운 눈물이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포항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오늘은 해병대 창설 기념일이자 제1사단 신병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다. 연병장은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단 신병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에는 왕거친 사령관과 내빈들이 앉아 있었지만 가장 상석인 중앙 자리에는 천혜주가 예비역 정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수료식이 진행되는 동안 천혜주의 시선은 맨 앞줄에 서 있는 훈련병들에게 머물렀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 빡빡 깎은 머리, 그리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빛들. 그녀는 그들을 보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독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텼던 시절. 훈련하다 발톱이 빠지고 행군하다 어깨에 살이 짓물러도 악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 시절.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옥이었지만 그녀를 장군으로 만든 것은 전우회였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 면회 시간이 되자 연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아들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들. 그때 연병장 구석진 나무 아래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신병이 천혜주의 눈에 들어왔다. 가족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른 동기들이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지급받은 빵과 우유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천혜주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그 신병에게 다가갔다. 이봐 해병. 밥 안 먹나? 신병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전설적인 사성 장군이 서 있자 그는 먹던 빵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필승. 이병 김기수. 쉬어. 앉아라. 천혜주는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얀 정복 바지에 흙이 묻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가족들이 안 왔나 보지. 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편찮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김이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서럽나? 아닙니다. 해병은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김이병은 씩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은 숨길 수 없었다. 천혜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건넸다. 나도 그랬어. 임관식 때 아무도 안 왔거든. 우리 언니는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있었고 형부는 훈련 나가느라 못 왔어. 남들 다 꽃다발 받고 사진 찍는데 나 혼자 막사 뒤에 숨어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울었다. 대장님께서도 우셨습니까? 그럼. 장군은 뭐 로봇인 줄 아나?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면 우는 게 당연해. 근데 해병이 왜 강한 줄 아나? 천혜주는 김이병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 명찰이 붉은 건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남몰래 흘린 눈물이 섞여서 그렇다. 내 외로움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 있는 전우들이 다 내 형제고 내가 내 할미. 아니 누나다. 천혜주는 김이병의 어깨를 꽉 잡아주었다. 오늘부터 내가 내 가족이다.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갈비 많이 사왔다. 우리 조카 필승이도 너랑 비슷해. 같이 먹으면 되겠네. 그때 멀리서 오필승 병장이 달려왔다. 이모, 여기서 뭐 하세요? 한참 찾았잖아요. 필승아. 여기 내 동생 하나 생겼다. 인사해라. 김기수 해병이다. 필승, 상병. 아니, 전역 예정 병장 오필승입니다. 필승은 상황을 눈치채고 김이병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다. 이모가 챙긴다는 건 너 이제 고생길 열렸다는 뜻인데 밥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았다. 천혜주는 김이병의 밥숟가락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쉴 새 없이 잔소리와 농담을 던졌다. 김이병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정에 밥을 먹다가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천혜주는 말없이 그의 등만 두들겨 주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왕거친 사령관과 간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분이 진정한 우리들의 대장님이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별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날 저녁 해병대 축제 무대. 초청 가수의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외쳤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영원한 누님, 천혜주 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천혜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는 못하지만 이건 하나 부르고 가야겠다. 다들 일어섰. 천혜주의 선창으로 나가자 해병대 군가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해병과 예비역들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붉은 물결이 파도쳤다. 천혜주는 그 붉은 파도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녀는 군림하는 장군이 아니라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서울의 한 웨딩홀. 오늘은 오필승의 결혼식 날이었다. 그는 전역 후 소방관이 되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참한 신부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붐볐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엄숙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객의 절반 이상이 각 잡힌 짧은 머리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었기 때문이다. 해병대 전후 회원들이었다. 게다가 주례는 전 합참의장이자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위성복 나태의 편에 나왔던 그 인물과 친구 설정이 맡았고 사회는 왕거친 전 해병 대사령관이 보고 있었다. 신랑 친구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야, 필승이네 결혼식 맞아? 무슨 국방부 회의장 같아. 저기 축의금 받는 아저씨 별이 2개야. 나 축의금 3만 원 넣었는데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때 식장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니 혼주석에 앉을 천혜주가 등장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파격적이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에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눈가의 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여전했다. 어머, 대장님 오셨습니까? 왕거친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자 하객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쳤다. 앉아. 오늘은 내가 대장이 아니라 그냥 신랑 이모야. 천혜주는 쿨하게 손을 흔들며 혼주석에 앉았다. 부모님이 안 계신 필승을 위해 그녀가 어머니 자리를 채운 것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늠름한 턱시도 차림의 필승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 입장에 이어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다. 필승이 천혜주 앞에 섰다. 5년 전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사람을 만들어준 이모. 아니,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준 사람. 필승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일어나 천혜주의 손을 잡았다. 이모.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이모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필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천혜주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손수건으로 필승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내 자식이 좋은 날 왜 울어? 너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고 가장이다.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군장보다 무거울 거야. 하지만 겁먹지 마라. 넌 해병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말에 필승은 오열하고 말았다. 식장 안의 하객들도 여기저기서 훌쩍거렸다.
심지어 곰 같은 왕거친 사령관도 마이크를 잡은 채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자, 해병대 출신 하객분들, 다 나오십시오. 대장님과 함께 사진 한 방 박아야지 않겠습니까? 왕거친의 제안에 수십 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이 우르르 단상으로 올라갔다.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거대한 인간 병풍이 만들어졌다. 구호는 뭘로 할까요? 사진사가 묻자 천혜주가 부채를 쫙 펴며 외쳤다. 뭘 물어? 해병대는 하나다. 나가자로 한다. 하나, 둘, 셋. 나가자. 해병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해 보였다. 다시 며칠 뒤 포항의 호미곶. 상생의 손 조형물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천혜주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필승의 아들, 그녀의 조카 손주였다. 할미, 저거 뭐야? 아기가 바다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거? 바다야. 세상에서 제일 넓고 제일 깊은 곳이지. 할미는 바다 좋아? 그럼 할미는 저 바다에서 젊음을 바쳤고 사랑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단다. 천혜주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부서졌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는다. 화려한 오픈카를 타고 폭주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붉은 명찰이 뜨겁게 박혀 있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아가야, 나중에 크면 너도 해병대 갈래? 응. 가서 할미처럼 대장 될 거야. 아기의 당찬 대답에 천혜주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역시 내 핏줄이다. 근데 대장 되려면 밥 많이 먹어야 한다. 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처럼 천혜주의 남은 인생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설의 독사는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포항 앞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붉은 명찰을 단 해병들이 존재하는 한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